쥐띠 중에서 을일간의 내년운, 기해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주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만세력을 통해서 내가 쥐띠인데 내가 일간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가 만약에 병일간이다 그러면 쥐띠의 병일간에 해당되는 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또 누군가 우리 아는 사람이 만약에 쥐띠의 개일간이다 그러면 누가 쥐띠의 개일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어떤 이 동영상 타이틀을 쥐띠 개일간, 쥐띠 갑일간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그 동영상을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내년 운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현상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사주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사건이나 이런 규모들 이런 것들은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운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요. 하지만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포괄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범주 내에서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 미리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쥐띠 여기 연주에서 여기가 연월시가 있는데요. 연월일시가 있는데요. 쥐띠 중에서도 요 위치 일에 해당되는 거에서 천간이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서 쥐띠의 을일간의 기해년 이게 2019년이죠. 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놓고 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가겠습니다. 자, 연애운으로 보면 요 쥐띠의 갑일간이라는 그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에는 연애운이 갑일간이나 일간한테 쥐띠한테는 똑같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매우 좋다. 그런데 어디서 만나는 사람이 인연인가를 바라볼 때는 이 기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것에 치중해서 거기서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좋은데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 같이 공부하다가 만난 사람.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다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던 사람. 또는 내가 독서실을 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알던 사람. 아니면 어떤 스터디 모임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나 내가 어떤 다른 모임에서 어떤 공부를 위한 모임이나 사교 모임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만나는 이성 중에서 나한테 다가올 인연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소중하게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쥐띠 같은 경우에는 애정적인 측면에서 감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좀 되게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과 그일 테니까요. 하지만 내년에 다가오는 이 운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하다 만난 사람, 같은 학원에서 만난 사람, 같이 어떤 스포츠에서 레슨 받다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골프 레슨을 받거나 골프를 같이 치러 나가거나 아니면 스포츠 댄스를 하거나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데서 또 같이 공부를 하다가 만난 사람 경우에 그런 삶에서 인연이 열려 있더라. 자, 재물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운을 볼 때요. 기해년에서 재물운을요. 절대로 투자는 금물입니다. 이건 엑스플 2개 칠게요. 이 현상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3년간 투자는 절대로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돈이 들어가면서 부채를 많이 껴야 되는 투자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도 이것을 이 비디오를 보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쥐띠가 을일간이라면 올해는 아마 커다란 물건을 계약했을 것이다. 부동산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상가가 됐든 뭔가를 분양받고 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해라는 것들이 문서운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신에 이 해에는 그러니까 이 문서는 되게 좋지만 그 돈의 흐름은 되게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이 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액션이 내가 가진 여유자금 모두에다가 어떤 부채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한 2, 3년 동안은 아마 돈에 대해서 아마 꽉 막혀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한다? 절대 금지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선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성,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어떤 선물이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투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투자들도 이거는 투자가 가능한 사람은 극히 제한됩니다. 사주에서 다른 글자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투자는 하지 않으시고 정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놔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투자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취업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서 내가 사주에서 관운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취업운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관운이 없는데 이 인성운만 가지고 할 때는 내 사주에 관운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취업운이 되게 어렵게 되지요. 이거는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분돼서 관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취업과 승진해서 아주 좋은 해가 되고요. 내 사주에 관운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되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서 관운이 얼마나 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취업운은 크게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험은요, 내가 어떤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시험을 가져야 되고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아마 최고로 좋아지는 시기가 내년과 후년이 됩니다. 뒤에 태어난 을간한테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인생에서 뭔가 도전하고 싶은 시험이 있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것 중에서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시험 공부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관운도 있어야 되지만 인성운에서 그러니까 올해 1학년에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내 실력을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시험 같은 거 있죠. 뭐 의사고시를 본다거나 뭐 회계사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이럴 때 굉장히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시험운에 대해서는 아마 동그라미를 2개를 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사업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운은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 같은 자영업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기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가오는 3년간이 시련의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운들, 기해년의 기자라는 기운 때문에 포기도 못합니다. 뭔가 사업이 될 것 같고 그 사업을 하면 돈이 될 것 같고 이런 심리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요 편제라는 요 돈이라는 요 편제가 돈이거든요. 돈은 앉아있는 곳에서 태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느낌상이나 계약상은 꼭 돈을 벌 것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번엔 큰 돈 벌 수 있는 육감이 있어. 그런 기운이 들어. 이런 것들이 감이 들어옵니다. 그게 유혹이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 상해에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도 자꾸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이거는 제가 처음 동영상에서 떴던 내년 기해년에 사회 전체의 어떤 금융위기 같은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호황기에 잘 팔리는 아이템을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황기에 잘 팔리는 쪽으로 사업 업종을 바꿔줘야 된다.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해년 전반적인 사회 문에서 설명을 했을 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내가 호황기 때 잘 되던 업종이라면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손님은 수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님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장이라면 아래에 있는 종업원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종업원의 이탈이나 아니면 내가 여러 명의 종업원들이 있을 때 종업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손해가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문제로 인한 손실이 또 하나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시설 문제에서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쓰던, 2, 3년 잘 쓰던 어떤 커다란 오븐이나 중요한 생산 시설이 내년에는 말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일 내가 자동차가 내 영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치면 자동차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해서 큰 수리가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작은 시설을 놓고 뭔가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설이 낡거나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서 생산에 차질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매출을 생산해야 될 그 제 날짜에 맞추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줄지어 기다리고 있으니,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식당이나 제조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련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작은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라.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손님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조직을 재정비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 방식과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학원을 차려서 수강생을 모았던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라면 내년부터는 내 학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출강을 가는 그런 형태로 교육이나 강의를 할 때는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내 학원에서 계속 수강생만 모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커다란 경영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년이 괜찮습니다. 사업의 종류도 만약에 내가 인도어를 갖다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찜질방이나 하여튼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설 임대에 가깝죠. 또 커피숍 같은 것도 사실은 시설 임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그렇게 내가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나의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면 내년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크게 좋지는 않지만 아마 세모 정도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들은요,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운을 좋게 쓰기도 하고 나쁘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쥐띠 을 일간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